안녕하세요. 자영업 생존연구소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볼 자영업은 가장 보편적인 자영업 아이템인 카페입니다.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근본적으로는 매출보다 나가는 비용이 많고 그 손실을 감당할 만큼의 저축이나 현금 흐름이 없을 때 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람들은 매출과 비용에 대한 예상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이 매출과 비용에 대한 예상치 계산을 생략하거나 혹은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창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커피 몇 잔을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넘는지, 커피 원가 계산, 임대료, 인건비, 회전율을 고려한 손님수 예측 등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감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달 매출이 1000만원 단위여도 폐업하는 카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카페의 손익구조를 숫자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만든 엑셀 화면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일단은 이 엑셀 파일의 규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표기된 숫자들이 있고 파란색으로 표기된 숫자들이 있는데, 검은색으로 표기된 숫자들은 이렇게 모두 수식이 걸려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색 수치들은 절대로 변경을 하면 안 되고, 반면에 파란색 수치들은 모두 가정치입니다. 즉 대표님들의 가게 그리고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정 항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항목이라고 하면 대표님들 본인의 가게 상황에 맞춰서 여기 있는 항목들의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 수가 총 뭐 6개가 있다. 그리고 테이블당 4명이 앉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4라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메뉴들도 당연히 메뉴가 여기 3개보다는 더 많겠죠. 그거는 뭐 추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는 카페의 평수, 평당 인테리어 가격, 알바들의 시급, 그리고 한 달 영업 일수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상권마다 다 다르겠죠. 좋은 상권이면 30일 다 가능한데 직장인 상권이라면 30일을 다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트로는 창업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업 비용이라고 하면 해당 카페를 오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보시면 파란 폰트가 있죠. 파란 폰트는 본인의 가정치인데, 보증금, 월세, 그리고 권리금은 자유롭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권리금이 나는 없었다 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0원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보증금이랑 월세도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인테리어 가격은 아까 저희가 이 가정 항목에서 기입했었던 평수랑 평당 인테리어 가격에 맞춰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수식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테리어를 하긴 했지만 인테리어에 미포함 항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전화기, 공기청정기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가격과 필요한 수량을 넣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랑 필요수도 뭐 자유롭게 변경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청소기는 그냥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거를 쓰겠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뭐 50만원으로 변경을 해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나는 스피커가 3개를 넣고 싶다 하면 뭐 3개로 변경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 나는 뭐 다른 것들을 좀 더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인테리어 항목, 그리고 미포함 항목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카페 주방 설비들이 있겠죠. 이런 커피 머신, 그라인더, 냉장고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로 커피 머신 나는 뭐 조금 더 싼 걸 사고 싶다, 이용하겠다 하면 뭐 이렇게 가격을 변경해 주셔도 되고, 수량도 나는 뭐 좀 매장이 크다 하면 뭐 이렇게 2개로 변경을 해 주셔도 되고, 이것 또한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비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창업 이후에 매달 운영을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눴습니다. 일단 고정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월세는 저희가 이전 시트에서 가정했었던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했고, 관리비, 보험료,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의
환경에 맞춰서 자유롭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원가도 제가 추후에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변동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변동비에서는 크게 마케팅, 전기 수도비 기타를 가정치로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제 수수료는 매출과 결제 수수료랑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끔 수식을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계산을 하는 방식은 크게 시간대를 3개의 시간대로 나눴습니다. 오픈 시간대, 피크 시간대, 그리고 피크 시간 이후에 마감 시간까지 3가지로 나누고, 각각 1시간 반, 2시간, 6시간 반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 인력수를 가정치로 넣었어요. 뭐 오픈 시간에는 2명 정도 필요하고, 피크 시간대에는 2명이 더 추가돼서 총 4명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1명은 퇴근을 해서 총 3명으로 마감 때까지 운영을 한다. 시간대별로 인력수랑 저희가 이 가정 항목에서 기입했었던 시급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인건비가 계산되게끔 수식을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입된 수식이 여기 비용에 자동으로 물리게끔 수식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 계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잔의 커피 혹은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의 월세도 커피 판매 잔수랑 연동해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그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순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그냥 아메리카노를 하나를 가지고 왔고, 이거는 테이크아웃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항목들은 원두, 컵, 컵홀더, 물, 얼음, 빨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은 본인들이 쓰시는 거를 자유롭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제가 그냥 원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쿠팡에 있는 거를 아무거나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중량이 1000g에 19,240원이고 한 장당 필요한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표님들께서 직접 몇 번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구매했을 때 이 중량이 몇 잔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구한 다음에 그 말은 즉 이 원두 기준으로 한 잔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 385원이겠죠. 비슷한 원리로 컵홀더 등등을 했는데 제가 숫자는 그냥 랜덤한 숫자로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실제 품목들의 데이터를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물이나 얼음, 빨대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기서 이제 쿠팡의 생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를 생수가 아닌 정수기로 하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음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제빙기가 있다면 이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어서 본인들 마음대로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 한 잔당 원가가 약 한 1170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은 일 단위로 주말과 평일에 매출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건비에서 한 것처럼 시간을 크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봤고요. 일단 오픈 시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출을 분석을 한 방법은 크게 홀 매출과 포장 매출로 나눴습니다. 잘 나가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배달 매출도 크고 굿즈 매출도 있겠지만, 일단 그 2개 매출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홀 매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수들이 홀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겠죠. 테이블이 차 있는 비율, 테이블당 평균 인원, 회전수, 인당 주문 금액, 그리고 동일하게 포장 매출에도 여기 있는 이 변수들이 포장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검은색이잖아요. 그리고 검은색이라는 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케이스별로 나눴습니다. 케이스별로 나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잘 됐을 케이스, 중간 케이스, 그리고 잘 안 됐을 케이스 세 가지로 나눠서 변수를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케이스 시트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시간 구간인 오픈 시간에 각각의 변수별로 안 됐을 경우, 중간값, 잘 됐을 경우에 변수를 기입을 할 수 있게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차 있는 비율을 잘 됐을 경우에는 60%, 중간은 50%, 잘 안 되면 30%, 회전수는 잘 되면 2, 중간은 2, 잘 안 되면 1, 그리고 인당 주문 금액도 잘 되면 5,500원, 중간값은 4,500원, 잘 안 되면 4,000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케이스 2에서 케이스 1 잘 안 됐을 때로 바꿨다 라고 하면 이게 숫자가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케이스 3로 바꾸면 또 케이스가 매출이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피크 시간대 그리고 마감 시간대까지의 변수를 자유롭게 기입을 해 주시고, 똑같은 원리로 여기에 케이스 시간대별로 케이스를 자유롭게 넣어 주시면 그거에 맞춰진 매출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각 시간대별로 하루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가 계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간대별로 손님 수, 사실 더 정확하게는 커피 판매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전체 시간대가 케이스 2라는 가정하에 홀 판매량은 89잔, 그리고 포장은 140잔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본인의 있는 상권에서 이 정도의 판매량 혹은 손님 수가 가능한 수치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가 알바를 피크 시간대는 4명, 오픈은 2명, 그리고 마감 때까지는 3명밖에 넣지 않았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이 정도의 판매량이 알바의 숫자 그리고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능한 수치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매장의 환경, 테이블 숫자를 저희가 여기에 기입을 하기는 했지만 포장 판매가 메인이라는 상권이라면 그 정도의 판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장의 환경인지를 대표님들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석에 단순 숫자를 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지 창업 실패의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격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격 산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들이 어떻게 가격을 산정했는지 그거를 벤치마킹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들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마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 계산은 여기서 잘 했다는 가정하에 마진을 이렇게 300%를 붙이면 대충 이런 숫자들이 나오겠죠. 근데 당연히 이거는 이쁜 숫자가 아니니까 대략 이렇게 반올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역산을 하면 마진이 대충 나오겠죠. 평균 마진을 구하면 대략 289%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게 비용의 오차 범위를 넣으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용의 오차 범위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이런 품목별로 한 장당 이 정도의 용량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원두를 20g보다 더 쓸 수도 있고 얼음도 200g보다 더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문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20% 혹은 10%의 오차 범위를 넣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에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높게 잡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럼 이제 가격 산정과 매출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요 마스터 시트를 볼게요. 마스터 시트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모든 분석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초기 투자 항목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놨고, 부동산 인테리어에 총 1억 1천만원, 인테리어 미포함 항목에 540, 주방 설비에 1700 해서 총 약 1억 3천만원 정도가 해당 카페를 차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받고,
그리고 매출과 비용을 케이스별로 각각 나눴는데 매출이 3,000, 비용이 2,700이라서 손익이 한 달에 약 33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세금은 개개인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여기 있는 이 수치들도 제가 그냥 피크 시간대 케이스를 바꿔도 숫자가 굉장히 크게 변경이 되죠. 한 달에 1,700만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를 꾸준히 변경을 하면서 뭐가 현실적인 숫자인지를 보시면서 창업을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자녀 현금인데,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다 오픈 시간대와 마감 시간대는 다 케이스 1,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밖에 못 버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서 피크 시간대도 제가 케이스 1으로 바꿔버리면 한 달 적자가 약 한 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즉 저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기반으로 몇 달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천만원 밖에 없는데 한 달에 800만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면 두 달 밖에 못 버티고 세 달째부터는 폐업을 고려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고 사업을 연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모든 값을 케이스 2값, 중간값 약 한 달에 330만원 정도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30만원이 본인의 인건비까지 감안을 하면 그렇게 높은 숫자인지 낮은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여기 투자비 회수 기간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1억 3천만원을 투자를 했잖아요. 이거를 회수하는데 좀 걸리는 시간 약 한 4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거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고정비가 약 한 1,600만원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외의 비용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있는 마케팅, 전기수도비, 기타 비용을 넣어놨고, 그리고 한 잔당 가격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4,500원이고 이거를 만드는데 원가가 1,180원이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약 한 5,411잔으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냉정적으로 해당 수치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더 분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런 비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한 달에 비용이 약 한 2,700만원 되는데 고정비가 60%를 차지를 하고 변동비가 40%를 차지를 해요. 그리고 보시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월세랑 인건비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랑 월세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를 숫자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비용들은 커피 원가가 3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죠. 자, 그럼 원가 계산을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좋은 커피 원두를 쓴다고 쳐요. 그래서 19,200원짜리가 아니라 진짜 좋은 10만원짜리를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가가 2,700원으로 늘게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 비용이 아까 전 34%에서 42%로 약 한 8%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원두는 5배 더 비싼 걸 썼는데 원가는 8%밖에 안 올랐다 라는 게 누구한테는 의미 없는 분석 및 수치일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내가 퀄리티를 확 올리는 게 전체 사업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다 결론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숫자가 작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분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카페를 창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1억 3천만원 중 일부 금액을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매달 이렇게 손익이 일정하지 않겠죠. 오픈했을 때는 조금 더 잘 나가고 겨울에는 조금 부진하고 이랬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심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나 대박을 보장해 드릴 수는 없으나 망하는 거는 예방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 망할 것 같은 구조라면 그 허황된 꿈에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상 안 되는 구조는 숫자를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카페 창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